혜운은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 고요한 공간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물건들이 주는 따스한 위로와 그 속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운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가게 한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낡은 나무 전봇대였다. 어른 키만한 크기에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질감은 혜운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전봇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혜운아,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단다. 그저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이 전봇대도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귀한 보물이야. 혜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전봇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추억이자 약속이며 언젠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날 오후 혜운은 가게 앞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 순간 길가에서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에 쫄딱 젖은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마도 어미에게서 길을 잃은 듯했다. 혜운의 마음이 짠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게로 들어가 자신의 점심으로 먹으려고 했던 빵과 우유를 가지고 나왔다. 이리 와 괜찮아. 혜운은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잔뜩 경계했지만 혜운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경계를 풀었다. 혜운은 고양이에게 빵을 잘게 떼어주고 우유를 부어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빵을 먹었다. 혜운은 고양이가 빵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꺼내어 병원에 데려갈 것을 생각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자. 분명 좋아질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혜운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에 얽힌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가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 그것은 그녀가 이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의 손이 낡은 전봇대에 닿았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거친 바람이 부는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전봇대. 그 옆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종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지도는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것처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운에게는 지민이라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지민은 늘 화려하고 돋보이는 삶을 꿈꿨다. 그녀는 혜운의 소박한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했다. 지민은 혜운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저 쓸데없는 재주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다. 어느 날 지민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아,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딴 낡은 물건들 대신 멋진 옷도 사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야지. 혜운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삶이 좋아. 물건들이 나에게 주는 행복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크거든. 지민은 혜운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혜운의 행복이 가짜라고 생각했다. 이런 낡은 가게에 갇혀서 사는 게 뭐가 행복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혜운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이 자신의 삶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양이에게 우유를 더 부어주었다. 고양이는 혜운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듯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해우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이 작은 생명체의 온기에서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해운의 가게에 들렀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해운아, 내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해운은 놀랐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어. 이대로면 파산할지도 몰라. 해운은 지민의 말을 듣고 안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지민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건넸다. 이게 내 전부야. 이걸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지민은 해운의 행동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해운아,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하지만 지민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해운의 가게를 둘러보다가 전봇대에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해운의 아버지가 전봇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봇대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지민의 마음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거라면 분명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야. 해운이는 어차피 쓸데없는 물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테니. 지민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전봇대를 바라보았다. 해운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는 전봇대를 몰래 사진 찍고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제가 정말 희귀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전봇대 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인데 해운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민이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우유를 건네주며 말했다. 힘내, 지민아. 넌 잘 될 거야. 지민은 해운의 따뜻한 말에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해운의 손을 잡았다. 응, 해운아. 나 꼭 성공해서 너한테 보답할게. 이 대화는 해운의 삶에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해운은 우연히 지민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봇대 사진과 함께 김 회장이라는 사람과의 메시지가 오고 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전봇대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해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전봇대 네가 팔았어. 지민은 해운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쓸모없는 낡은 나무 조각일 뿐이잖아. 내가 팔아서 너한테 돈을 주면 되잖아. 해운은 지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쓸모없는 조각이라니. 그건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야. 내게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이라고. 보물은 무슨 보물이야. 네가 그딴 낡은 전봇대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대신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닥치고 있어. 지민의 냉정한 말은 해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민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었다. 해운은 지민의 배신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날 밤 전봇대가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금세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해운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도
사라진 듯했다. 물건을 만져도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혜운아,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단다. 그저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전봇대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운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전봇대를 찾아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력함에서 벗어나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지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일어섰다. 혜운은 낡은 전봇대를 찾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배와 같았다. 그녀는 이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그 속에 숨겨진 희망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혜운의 심장은 거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지민의 핸드폰에 찍힌 전봇대 사진과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은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을 잃었다는 충격은 그녀의 정신을 붕괴시킬 지경이었다. 혜운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민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게 한 구석에 늘 서 있던 낡은 전봇대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공허함 뿐이었다. 혜운은 마치 몸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저앉아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함께 전봇대를 발견하던 그날의 햇살, 모든 추억들이 흑백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추억의 상징이 이제는 돈과 맞바뀐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지민아, 제발 이게 무슨 일인지 말해줘. 혜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흐느낌에 섞여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힌 문이었다. 지민은 이미 혜운의 전화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녀는 혜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버리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지민의 집 앞까지 찾아간 혜운은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다. 지민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게 해명이라도 해줘. 네가 왜 그랬는지 말해줘. 지민은 창문 너머로 혜운의 절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모른 척했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매만지며 혜운이 준 돈과 전봇대를 팔아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혜운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물질적인 욕망만이 가득했다. 지민에게 혜운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어차피 낡은 나무 조각일 뿐이잖아. 내가 이걸로 더 잘 살면 그게 혜운이를 위한 길이기도 해. 혜운이는 평생 저런 낡은 물건이나 만지면서 살 테니까. 지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합리화의 벽이 단단히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혜운의 고통을 보며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혜운의 불행이 그녀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혜운은 지민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그녀의 몸은 비틀거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전봇대가 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가 전봇대를 수리하며 사용했던 낡은 망치와 못이었다. 그녀는 망치를 들어보았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망치를 놓지 못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해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쓸모없는 낡은 나무 조각일 뿐이잖아. 그 말은 해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지민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추억과 약속이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만 지키며 살았던 걸까? 해운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평생을 아버지가 남겨준 가게를 지키며 낡은 물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민의 말처럼 그것이 과연 옳은 삶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해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게 한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앨범이었다. 그녀는 앨범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와 함께 전봇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전봇대를 쓰다듬고 있었고 해우는 그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하윤아, 이 전봇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란다. 언젠가 네 삶의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소중한 보물이야. 절대 잊지 말아라. 해우는 아버지의 글씨를 읽고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단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봇대 속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남겨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해우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민의 배신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다. 나는 반드시 전봇대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비밀을 밝혀낼 거야. 해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물건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얘들아, 나 잠시 다녀올게. 너희들 잘 지내고 있어.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고 낡은 배낭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녀는 지민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김 회장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단서 삼아 전봇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가 담긴 발걸음이었다. 해우는 지민의 핸드폰에 남아있던 정보를 토대로 김 회장이라는 인물이 서울의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희귀한 골동품들을 수집해왔으며 특히 희귀한 나무 조각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했다. 해우는 김 회장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가씨, 누굴 찾아오셨소? 어느 날 경비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해우는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경비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 회장님은 최근에 병으로 돌아가셨소. 그분 소유의 모든 물건들은 전부 경매에 붙여질 거라오. 해우는 경비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경매 언제요? 다음 주 주말에 있을 거요. 이 근방에서는 꽤 유명한 경매장이지. 젊은 아가씨가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버리진 마시오. 해우는 경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경매장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지민에게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돈은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경매에 참여해 전봇대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강렬한 투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해우는 경매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이 여정에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해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매장 앞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하고 우아하고 해운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해운은 그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다. 저런 거지 같은 애가 여기 왜 왔지? 분명히 뭘 훔치려고 온 거겠지. 해운은 그들의 비난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전봇대를 되찾는 것이었다. 경매장 안으로 들어간 해운은 드디어 전봇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봇대에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유리 진열장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선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전봇대 속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또 다른 단서였다. 그녀는 그 단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직감했다. 그녀의 옆에는 지민이 서 있었다. 지민은 해운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해운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저 낡은 나무 조각에 미련이 남아서 여기까지 찾아왔니? 해운은 지민의 비난을 무시하고 전봇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이 경매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매장의 웅장한 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해운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은 주변에 번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하게 빛났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귓속말이 그녀를 찔렀지만 해운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의 눈은 오직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낡은 전봇대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자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였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끝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유리 진열장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낯선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넓은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전봇대 아래에 묻힌 낡은 나무 상자, 그리고 그 상자 안에 고이 접힌 빛바랜 지도가 보였다. 지도는 복잡한 기호와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해운아, 이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란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보물이자 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란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전봇대 안에 정말로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해운은 경매장 한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세련된 정장 차림이 돋보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예리했다. 그는 경매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해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 경매의 주요 인물 한지우였다. 한지우는 유력 기업인 한 회장의 유일한 아들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이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총수였다. 그는 이 경매에 참여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낡은 서류 한 장을 남겼다. 서류에는 오래된 전봇대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와 함께 김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우는 그 서류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 믿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 경매에 참석했다. 한지우는 해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경매장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봇대에 깊은 애착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전봇대를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때 혜운의 옆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혜운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여기는 왜 왔니? 지민이었다. 지민은 명품 옷을 차려입고 혜운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혜운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경매에 참여할 돈도 없으면서 여기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어차피 저건 내 것이 아니야. 혜운은 지민의 비난을 무시하고 전봇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민과의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그녀에게는 지민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직 전봇대를 되찾겠다는 일념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민은 혜운의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 여자 조심하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제 친구인데 저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이제는 이 귀한 물건까지 탐내고 있네요. 지민의 말에 경매장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혜운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난이 가득했다. 혜운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지민의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아, 그만해.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저 전봇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야. 지민은 혜운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나무 조각일 뿐이잖아. 난 네가 이딴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한심해. 이때 한지우가 조용히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나무 조각에 대한 가치는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군요. 지민은 한지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유명한 총수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흥분해서. 한지우는 지민의 말을 무시하고 혜운을 향해 말했다. 저 물건이 당신에게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운은 한지우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 전봇대는 제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한지우는 혜운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혜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다. 그는 혜운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희망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경매장을 가득 채웠다. 첫 번째 경매 물품은 낡은 전봇대였다. 경매사는 전봇대의 희귀성과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며 경매를 시작했다. 자, 시작가는 100만 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전봇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전봇대가 단순한 낡은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지우는 달랐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전봇대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1초전 만원. 한지우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경매장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야? 왜 저런 낡은 전봇대에 1,000만 원씩이나? 지민은 한지우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설마 저 사람이 내가 팔아넘긴 전봇대를 사려고 하는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혜우는 한지우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비싼 값을 부르지? 혹시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1억 원. 한지우는 망설임 없이 전봇대의 가격을 올렸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한지우는 경매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누구든 저 물건을 탐낸다면 내 손으로 부셔버릴 겁니다. 한지우의 말에 경매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더 이상 전봇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한지우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전봇대를 차지했다. 그는 혜운을 향해 말했다. 이제 이 물건은 내 것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전봇대가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안 돼요, 제발. 부수지 마세요. 한지우는 혜운의 애원을 무시하고 전봇대를 들고 경매장을 나섰다. 혜운은 그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한지우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한지우는 경매장을 나와 자신의 채 전봇대를 실었다. 혜운은 그의 차 앞에 서서 그를 막아섰다. 부탁이에요. 제발 저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한지우는 혜운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이 물건은 이제 내 것입니다. 당신에게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그 비밀은 이제 내 것이 될 겁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지민이 그녀에게 달려와 말했다. 혜운아, 너 미쳤어. 저 사람은 한지우 총수야. 너 같은 애가 감히 그 사람을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지민의 말은 혜운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로 박혔다. 혜운은 지민을 향해 말했다. 포기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나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지민은 혜운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저 전봇대는 내 손을 떠났어. 네가 뭘 하든 나는 상관없어. 한지우는 혜운과 지민의 대화를 들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혜운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전봇대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한지우는 혜운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세요. 나와 함께 이 전봇대의 비밀을 밝혀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이 물건을 돌려주도록 하죠. 혜운은 한지우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한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봇대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지우는 혜운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혜운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한지우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이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과 그 속에 숨겨진 희망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지우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해우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경매장에서의 충동적인 만남은 이제 그의 거대하고 차가운 사무실로 이어졌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해운의 작고 아늑한 골동품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웅장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가구, 그리고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는 공기는 그녀를 압박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비서들과 함께 전봇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차가운 이성이 엿보였다. 그들은 전봇대를 아버지의 유산이나 추억의 상징이 아닌 단순한 사업적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게 그 물건입니까, 전무님? 비서 박민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심쩍은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낡은 나무 기둥 같은데요. 한지우는 대답 대신 해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자, 이제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해운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매장에서의 호기로운 약속이 이제는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공간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지우의 비서들은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24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안에 이 전봇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세요.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서 쓸모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려지는 법이었다. 해운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어떻게 이 차가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녀의 진심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전봇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전봇대에 거친 표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시금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운아,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단다. 그저 제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즉 물건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지도가 펼쳐졌고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작고 희미한 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특별한 흔적이었다. 해우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 전봇대의 밑부분 딱 한 뼘 아래에 작은 별 모양의 각인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희미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거예요. 한지우의 비서들은 해운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별 각인이란요. 무슨 어린애의 장난 같은 소리를. 박민혁은 전봇대 밑부분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무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낡은 나무일 뿐입니다. 해운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봇대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아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분명히 별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운아, 마음의 눈으로 보렴.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너 자신도. 해운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전봇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봇대 밑부분에 희미하게 박혀있는 작은 못이었다. 그녀는 못을 자세히 보았다. 못의 머리 부분은 별 모양으로 각인되어 있었고 그 위에 얇은 흙먼지가 덮여 있었다. 그녀는 망치와 못을 이용해 전봇대에 박힌 못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이것 보세요. 해운은 박민혁에게 못을 건넸다.
박민혁은 못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건 정말 별 모양이네요, 전무님. 정말 신기합니다. 한지우는 혜운의 손에 들린 못을 보고 그의 차가운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혜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증명해낸 작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못은 평범한 못이 아니군요. 혜운은 이 작은 성공에 힘입어 다시 한번 전봇대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전봇대의 가장 윗부분에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지도의 또 다른 부분이 떠올랐다. 지도의 한 구석에는 낡은 전봇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빛을 향해 나아가라는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 전봇대의 가장 윗부분에 동쪽을 향해 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 나뭇가지의 끝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박민혁은 다시 한번 혜운의 말을 비웃었다. 동쪽이란요, 이 전봇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물건인데요. 한지우는 혜운의 말을 듣고 전봇대의 윗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혜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다. 그는 혜운에게 말했다. 어떻게 동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냥 느껴져요. 이 전봇대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혜운의 대답에 한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혜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비서들에게 전봇대의 윗부분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들은 전봇대의 윗부분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무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운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비밀이에요. 한지우는 혜운의 눈물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이 전봇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혜운에게 다가와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전봇대는 내 손에 의해 부서질 겁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말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전을 해야 했다. 혜운은 다시 한번 전봇대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마음을 완전히 비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혜운아, 빛을 향해 나아가렴. 빛은 너의 마음속에 있단다. 혜운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전봇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전봇대의 거친 표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아버지의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전봇대의 한 구석에 아주 희미한 흠집이 보였다. 그 흠집은 마치 누군가 칼로 긁은 듯한 흔적이었다. 혜운은 그 흠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칼로 긁은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을 따라가면 이 전봇대 속에 숨겨진 지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지우는 혜운의 말을 듣고 전봇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혜운이 말한 흠집을 발견했다. 흠집은 너무 희미해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우는 혜운의 말에 따라 그 흠집을 따라 전봇대의 표면을 긁어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흠집을 따라 전봇대의 표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 안에는 혜운이 경매장에서 보았던 그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지도는 복잡한 기호와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혜운은 그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보물지도예요. 그리고 이 지도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보물이자 제 삶의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한지우는 혜운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는 혜운의 특별한 능력을 믿게 되었다. 그는 혜운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이 옳았군요. 이 물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군요. 해우는 한지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해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한지우의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전봇대 속에서 꺼낸 빛바랜 지도는 그들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지도를 펼쳤다. 지도는 복잡한 기호와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도를 만지자마자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또 다른 영상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황량한 들판 그곳에 서 있는 전봇대, 그리고 그 밑에 묻힌 나무 상자.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와 함께 어떤 소중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해우는 지도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이 지도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아주 중요한 땅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저희 아버지의 꿈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해우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한지우와 그의 비서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지도가 단순한 보물 지도라고 생각했지만 해운의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들은 해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지도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민이 들어왔다. 그녀는 해운과 한지우를 보고 경악했다. 해운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건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한 거라고. 지민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다. 그녀는 해운이 한지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해운의 손에 들린 지도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멈춰요. 한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지민은 한지우의 싸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몸을 움츠렸다. 이건 제가 먼저 발견한 거라고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제 친구인데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지민은 해운을 비난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해운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해운이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지우의 비서들은 지민의 말을 듣고 해운을 의심했다. 역시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었어. 해운은 지민의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민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우를 바라보았다. 총수님, 저를 믿어주세요. 지민이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애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애는 제 전봇대를 팔아넘겼어요. 한지우는 해운의 말에 침묵했다. 그는 해운과 지민의 말을 모두 듣고 진실을 판단하려 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행동과 말을 비교하며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했다. 증거는 있습니까? 한지우의 비서인 박민혁이 물었다. 당신이 지민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해운은 지민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기록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기 때문이었다. 해운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벽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니요, 증거가 있어요. 해운은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한지우의 사무실 한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책상에 시선을 돌렸다. 그 책상은 혜운의 아버지가 쓰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책상에 숨겨진 비밀이 떠올랐다. 이 책상 서랍의 밑바닥에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는 지민이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 제가 썼던 글이 담겨 있어요. 혜운의 말에 지민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낡은 책상일 뿐이잖아. 한지우는 혜운의 말에 따라 책상 서랍의 밑바닥을 조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책상 서랍의 밑바닥에 숨겨진 낡은 편지가 발견되었다. 편지에는 혜운의 필체로 쓴 글이 담겨 있었다. 오늘 지민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지민이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은 한지우와 그의 비서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혜운에 대한 경멸 대신 미안함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지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지우는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는 혜운의 말대로 지도가 단순한 보물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지도를 컴퓨터로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무님, 이 지도는 저희 회사가 수년 동안 찾아 헤매던 서울 근교의 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이 지도가 없었다면 저희는 이 땅의 정확한 위치를 절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비서의 외침에 한지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는 혜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녀는 단순한 골동품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운 진정한 투사였다. 한지우는 혜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이 옳았군요. 이 지도는 당신의 아버지의 꿈이자 우리 회사의 미래였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민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혜운에게 돈을 빌리고 그녀의 소중한 유산을 빼앗고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혜운은 그녀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진심은 한지우라는 거대한 조력자를 만나 모든 것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지민은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혜운에게 용서를 빌었다. 혜운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혜운은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괜찮아, 지민아. 괜찮아. 한지우의 사무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혜운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가 밝혀낸 진실은 그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한지우는 혜운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지도를 통해 우리 회사에 엄청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보상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혜운은 한지우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유산이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도가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한지우는 혜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혜운의 순수한 마음에 반했다. 그는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땅에 당신 아버지의 꿈을 담은 아름다운 공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해운은 한지우의 제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한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한지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고 아버지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 지민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다. 그녀는 해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다. 해운아, 나도 너를 돕고 싶어. 네가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어. 해운은 지민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응, 지민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해운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위대한 사업가이자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믿고 지지해주는 한지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한지우의 사무실을 나서는 해운의 발걸음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의 유산은 되찾았고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오히려 그녀가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전봇대 대신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한지우라는 든든한 존재가 함께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해운과 한지우의 뒤를 지민이 말없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화려한 화장으로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탐욕 대신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해운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해운아, 정말 미안해. 지민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운은 지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괜찮아.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해운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해운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지민을 용서했다. 그녀는 지민의 배신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지우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녀는 지민의 불행을 바라는 대신 그녀가 다시 올바른 길을 찾기를 바랐다. 한지우는 해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해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해운 씨,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룰 시간입니다. 해운은 한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위대한 사업가이자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믿고 지지해주는 한지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한지우는 해운의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도가 가리키는 땅에 아름다운 공원을 짓기 시작했다. 공원의 이름은 해운공원으로 지었고 그곳에는 해운의 아버지의 꿈을 기리기 위한 작은 박물관도 함께 지었다. 박물관 안에는 낡은 전봇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봇대는 이제 단순한 낡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해운의 삶을 바꾸어 놓은 기적의 상징이 되었다. 해운은 한지우의 회사에서 문화재 및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개발 예정 부지에서 발견되는 낡은 물건들의 가치를 찾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능력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이제 한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지우는 혜운을 존경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한 마음과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매료되었다. 그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말했다. 총수님, 저는 그저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총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총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바꾸어 놓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소중한 인연이었다. 지민은 혜운의 옆에서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혜운과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일에 동참했다. 그녀는 혜운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혜운과 지민은 함께 혜운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공원 한 구석에는 낡은 전봇대가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전봇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혜운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혜운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용서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지민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운은 지민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괜찮아, 지민아. 우리 앞으로는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원 가득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혜운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예전처럼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혜운이 가져온 낡은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그 물건들에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있었다. 한지우는 혜운에게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가 만든 음식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혜운을 향한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한지우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말했다. 총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총수님 덕분에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저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총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동반자였다. 한지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섰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듯했다. 한지우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행복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말했다. 총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총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따뜻했고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야경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유수와 같아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새로운 계절을 만들었다. 혜운과 한지우의 만남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혜운의 낡은 골동품 가게는 이제 추억 상점이라는 이름의 작은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곳에는 낡은 전봇대와 함께 혜운이 찾았던 수많은 물건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와 물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운의 아버지의 꿈이자 그녀가 되찾은 삶의 증거였다. 혜운은 이제 한 기업의 미래 전략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사업적으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낡은 건물이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을 통해 그 땅의 역사를 읽어내고 그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했다. 그녀의 통찰력 덕분에 한 기업은 여러 차례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한지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한지우는 혜운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혜운을 존경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사업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혜운은 한지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말했다. 총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총수님 덕분에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지민은 혜운의 옆에서 그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혜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혜운과 함께 혜운공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그녀는 혜운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혜운과 지민은 함께 혜운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공원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는 낡은 전봇대가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전봇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혜운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지민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아,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용서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혜운은 지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아, 지민아. 우리 앞으로는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원 가득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듯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혜운과 한지우는 지도가 가리키는 땅에 혜운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혜운은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아버지의 꿈을 실현해 나갔다. 어느 날 혜운은 혜운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혜운공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해운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 아이가 해운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해운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너의 꿈을 잃지 않는다면 너는 언젠가 너만의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아이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해운은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한지우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위대한 사업가이자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믿고 지지해주는 한지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한지우는 해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해운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은 한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행복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지우에게 말했다. 총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총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따뜻했고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야경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낡은 전봇대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해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기적의 상징이 되었다. 지민의 배신은 해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결국 그녀가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믿고 지지해주는 한지우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꿈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낡은 전봇대처럼 우리 삶에도 잊혀진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 보물을 찾는 여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해운과 한지우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결론 캣 더 하우스 작 비엣 타오펑 차트 유튜브. 어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해운이처럼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잊고 지냈던 꿈 잃어버린 줄 알았던 희망, 그리고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의 전봇대가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서울의 낡은 동네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에 다다르면 삐걱거리는 나무 간판이 걸린 작은 골동품 가게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추억 상점.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시대를 초월한 물건들이 조용히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잠들어 있었다. 이곳은 해운의 삶의 전부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맑은 초여름 햇살이 먼지 입자를 가르며 쏟아져 들어왔고 퀴퀴하면서도 정겨운 옛 물건들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익숙한 듯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낡은 괴종식에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빛바랜 책들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혜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물건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오늘도 잘 부탁해 얘들아.